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 해솔 C&I 강지원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문 건설의 한 분야인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은 상수도 공사와 하수도 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전문 시공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 경미한 공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에만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1,500만 원 이상의 상수도와 하수도 관련 전문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하수도 설비 공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무면허 시공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되게 되니까요. 꼭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 기준을 알아볼 거예요. 자본금과 공제조합과 기술자와 사무실 기준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자본금은 1억 5천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자본금이 보유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꼭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업진단보고서라는 건 당사의 자본금 기준 적격함을 인정하는 서류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재무제표 속에서 보여지는 실질 자본금이 1억 5천 이상 되는지 보는 과정으로 이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진행 과정이 달라집니다. 개인 사업자냐, 법인이냐, 그리고 겸업사업자냐, 혹은 건설업을 가지고 있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진행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솔 C&I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자세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준 알아볼게요. 자, 그 다음 기준은 공제조합 출자를 해야 하고요. 전문건설 공제조합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그 54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야 되고요. 현재 4월 기준으로 93만 7,849원으로 약 5,06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가 됩니다. 이렇게 예치되는 출자금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가 돼야 돼요. 마음대로 빼시거나 사용하실 수 없고요. 면허 취득하고 2년 뒤에는 대출은 가능하세요. 이 대출이 출자 예치한 금액의 100%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약 60%가량 대출되는 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제조합의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서류가 발급이 가능하고 이 서류가 이제 접수할 때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면허 취득 전에는 이 예치된 출자금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예치만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허 취득하고 나서는 출자 증권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조합에서 여러 가지 주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술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 내용이 보이시는 명시된 국가기술 자격증만 인정이 됩니다. 이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 것 꼭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중취업자, 고령자, 학생 이런 경우 인정 안 되고요. 특히 가장 주의해 주셔야 될 분은 개인 사업자든 다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표나 등기 임원들도 해당해 보여지는 법적 조건에만 충족이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하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필요 서류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 확인서 전체분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되어야 돼요. 이제 지역에 따라서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이제 국세청에 이분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요즘은 조회를 하고 있는 추세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준.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되어 있어야 됩니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요. 이 부분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한 사무실도 가능하고 전대한 사무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무실과 공동 사용은 할 수 없어요. 오로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해당 사업자만 그곳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이나 가건축물 이런 경우도 사무실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꼭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준비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이 사물이 정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이 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등록 기준들을 하나하나 알아봤고요. 이렇게 준비된 등록 기준에 갖춰져서 준비된 서류들을 어디에 제출을 해야 하냐면 지역 내의 시군구청의 전문건설 관리 부서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한 서류는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하게 되어 있고요. 이 기간 동안 접수한 서류를 검토하고 대표이사의 이제 신원조회, 결격사유, 임원들의 결격사유를 조회를 하고 현장 실사의 과정을 통해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등록 기준은 이제 모든 기준이 다 갖춰져서 접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 명심해 주셔야 되고,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이 쉬운 과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들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해솔 C&I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가이드를 잡아드리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해솔 C&I 강지연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